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젠3 끝물에 등장한 새로운 CPU AMD Ryzen 5 5600을 리뷰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듯 빠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올해 겨울쯤에 출시가 될 젠4를 생각하면 좀 뜬금없는 등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만 좋다면 저희 같은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더 많이 주는 것이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5600은 가성비가 좋은 CPU인지 제가 벤치를 돌려봤거든요. 한번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제가 테스트한 시스템은 AMD 측에서 대여를 해주셨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570S 어로스 엘리트가 탑재되어 있었고요. 그래픽카드는 RX 6600 XT, 쿨러는 2열 순행 쿨러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먼저 벤치를 돌리기 전에 CPU 스펙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코어와 스레드, 캐시 메모리, TDP까지 5600S와 완전 동일한 스펙이었고요.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만 0.2GHz 정도 낮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5600X가 가능했던 칩을 5600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거의 동일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벤치마크를 보면 CPU G 점수 기준으로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는 4847점이 나왔고요. 시네벤치 점수는 11404점이 나왔습니다. 5600S와 비교하면 아주 소폭 낮은 수치이긴 해요. 하지만 47배수로 오버클럭을 하면 국민 PBO라고 할 수 있는 5600X와 동일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CPU-G는 5104점, 시네벤치는 12100점이 나왔죠. 저도 오버클럭을 아주 쉽게 성공을 했어요. 특별히 순행을 써서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랭 정도만 사용을 해도 47배수 정도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AMD CPU 같은 경우는 램오버 효율이 좋잖아요. 램오버도 3600까지 오버를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버 전 수치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프레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신 것처럼 게임 프레임도 괜찮게 나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가 뭐 그렇게 아주 고급 사양이 아니잖아요. QHD 환경에서는 CPU 로드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조금 더 좋은 걸 넣으면 훨씬 더 좋은 프레임을 뽑아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에게 이 정도 시스템이 가성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성비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와치독스부터 볼 건데요. FHD 환경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그냥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조금 차이 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최저 프레임 방어 정도? 근데 그마저도 확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게임할 때는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 게임은 삼국지 토탈 워입니다. 얘도 오버클럭 전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평균 프레임, 최저 프레임 거의 차이가 없죠. QHD 환경에서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FHD로만 돌려본 사이버펑크 2077인데요. 앞서 두 게임보다 더 차이가 없어요. 사이버펑크 하실 분들은 오버클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달랐는데요. CPU의 성능 차이도 조금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램바를 많이 받는 배그 특성상 램 오버클럭의 성능까지 더해져서 프레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 프레임 방어는 눈에 띄는 정도였고요. 실제로 게임을 할 때도 체감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최애 게임, 롤이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는 게임인 만큼 저사양이지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프레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요. 평균 프레임 차이가 5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났고요. 최저 프레임 방어도
20프레임 정도, 거의 뭐 20% 30%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벤치 결과를 보면 몇몇 게임은 오버클럭이 의미가 없는 녀석들도 보입니다. 반대로 램 성능 영향을 많이 받는 롤이나 배그,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램 오버가 잘 되기도 하고, 뭐 오버클럭을 하는 시스템의 가성비를 생각해 봤을 때도 AMD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결론이고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5600은 새로운 가성비 CPU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5600X를 가성비 CPU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가격도 처음 출시가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5600은 출시가가 $199, 환율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22만원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5600X처럼 세월이 조금 지나면 5600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젠4가 나오면 5600은 좀 별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1년 정도는 5600이 가성비가 좋은 CPU 자리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젠4가 나와도 초창기에는 많이 비싸기도 할 거고, 차츰 물량이 풀린다고 해도 5600 가격이 더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FHD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5600이 한동안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향후 AMD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긴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